기획재정부가 김포 한강신도시에 있는 국유지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한강 2 콤팩트시티와 연계해 이곳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연말 부천에 처음으로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의 나눔 온도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온정의 손길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아파트를 매수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처분하는 비율이 인천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자와 집값 하락이 주된 이유입니다. 인천시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용역에 돌입합니다. 서울시와 김포시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노선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최적의 대안 노선을 찾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김포 한강신도시에 있는 국유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인근에 들어올 한강 2 콤팩트시티와 연계해 이곳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계획은 민선 8기 김포시의 주력 사업과도 닿아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 구례동과 마산동 일대 8만여 제곱미터 부지, 축구장 11개를 합친 규모의 2개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 유휴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재부가 이곳 부지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구례동 부지는 창업, 스타트업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여기에 대형 유통 판매 시설도 유치하는 계획입니다. 마산동 부지에는 대규모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주변에 있는 호수 공원, 스포츠센터와의 시너지를 고려한 겁니다. 이번 계획은 인근에 추진될 한강 2 콤팩트시티와도 연계한 개발입니다. 기재부는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사업 추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주거 단지 대비 문화복지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개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계획은 민선 8기 김포시의 공약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복합시설은 대규모 생활문화 플랫폼을 건립하겠다던 약속과 닿아 있습니다. 정부 계획인 대규모 유통판매 시설 도입도 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김포시 공약과 맞물립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기재부 심의에 시장이 직접 참석해 부지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던 점이 주요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포시는 이번 계획 발표 직후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개발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 밝히며 향후 이곳을 김포의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이번 개발 계획은 올해 국유재산 정책심의회의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빠르면 2025년쯤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 연말 부천에 처음으로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의 나눔 온도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온정의 손길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천에서 터를 잡고 26년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희용 원장은 이번 사랑의 온도탑 기부를 통해 부천 온도를 1도 올렸습니다. 이 원장은 평소에도 지역에서 이웃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는데 연말연시를 맞아 의미를 더했다는 생각이 큽니다. 부천시에서 이렇게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또 앞으로 미래에 또 더 나은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이웃사랑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올해 부천의 성금 목표액은 6억 원. 목표액의 1%인 6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부천의 나눔 온도는 60도로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부천을 포함한 경기 지역 모금률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마감까지는 이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부천은 8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연말에 공동모금회와 함께 부천희망재단이 6억을 목표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 부천의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차츰 오를 때마다 차디찬 겨울을 견디고 있는 주변 이웃들이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난해 아파트를 매수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처분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하정민 객원교수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도권 지역에 최근 1년 사이에 매수한 아파트를 처분한 현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현재 전국적으로 1년 사이에 매수한 아파트 처분 현황률이 굉장히 많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인천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그 단기 매도인의 매도 비율이 전국 평균 수도권보다 평균 2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년 사이 매수한 아파트의 단기 보유 분의 16.6% 정도가 이 시점에 아파트를 처분했고요. 사실 조사가 시작된 이래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도인 비율은 수도권이 평균적으로는 8%대, 지방도 8.5%대로 집계됐는데 이제 뭐 충북이라든지 세종, 전북 등으로 봤을 때 가장 단기간 내에 가장 가파르게 가격 상승세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가격 상승기 하반기에 올랐던 지역 위주로 이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인천 지역에서 매수 1년 이내의 아파트를 가장 많이 처분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봤을 때요. 지금 뭐 그 조사된 내용을 봤을 때에는 단기간 내에 가장 많이 급등을 했고 거래량이 많았고 또 가격적으로 봤을 때 갭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했던 지역 위주로 하락세가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이제 2030 세대에 투자가 주를 이뤘던 지역들 같은 경우도 접근성이 또 투자하기에 무겁지 않았던 지역 위주로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 해도요, 1년 내 매수 아파트의 경우 이제 금매를 제외하고 좀 버티기에 들어간 경우가 사실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봤을 때 이제 대출에 좀 취약차주, 이제 뭐 채무라든지 금리 부담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것을 버티기 어려운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이 아파트를 처분했다라고 조사가 되었고요. 또 하나 봤을 때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뒤에 공급량이 좀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쉽사리 오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이 이자를 부담을 안고 주택을 보유하느니 차라리 매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좀 비율이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택을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이 있었을 듯한데 그럼에도 이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일찍 처분을 하는 게 좀 이득이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내가 이 집을 팔았을 때에 남는 이득과 그리고 이제 집값이 언제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동안 이제 짊어져야 될 이자 부담에 대한 계산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에는 뭐 양도소득세를 걱정하겠지만 현 시장에서는 조금 무의미합니다.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구매한 경우에 대출 이자와 그리고 향후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을 좀 계산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뭐 양도소득세를 걱정하는 게 좀 무의미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이 좋아지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제 득실을 좀 따져보자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중과 유예가 2024년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주택자고 기존보다 주택이 올랐다라고 되거나 그렇게 계산이 된다면 이번 기회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인천 지역의 아파트값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현재 지금 뭐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봤을 때요, 아파트 가격이 뭐 8.5%, 그리고 수도권은 9%,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10%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은 되고 있거든요. 사실 기존에 봤을 때 이제 거래량이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1년 대비했을 때는 거의 45% 정도 감소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소폭 증가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뒤에 공급량이 많고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기 시작된다면 거래량은 많이 없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율로 봤을 때에는 일반 수도권과 같이 발맞추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중반기, 하반기까지는 지금 현재와 같은 기조로 지속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현재 매수를 생각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공급적인 부분과 금리의 기조를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대 부동산학과 하정민 개건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 교육감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은 러닝메이트지만 사실상 임명제로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주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천시가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최적 노선을 찾기 위한 용역에 돌입합니다. 시는 오는 3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해 9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서울시와 김포시가 각각 자체 용역으로 검토한 노선들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증해 최적의 대안 노선을 찾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5호선 연장의 최적 노선을 도출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김포시 등 관계기관과 노선 계획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요. 또한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 지역의 택시 요금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인천연구원을 통해 택시 운송 원가와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정안에는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의 경우 기존 3,800원에서 18.7% 오른 4,8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모범과 대형 택시의 경우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야간 할증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시는 오는 1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택시요금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0시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계양구 작전동까지 7에서 8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8%였는데요. 검거 당시 A씨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 B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A씨를 추격하면서 경찰에 이동 경로를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포시가 다음 달 2차례에 걸쳐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먼저 15일에는 통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북부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17일엔 사우동 김포 아트홀에서 남부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엽니다. 현장 설명회에는 북부권은 100명, 남부권은 20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두 설명회 모두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지만 현장 참석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7일까지 시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천시가 33년 만에 실시하는 새 도시 브랜드 개발에 앞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내용은 기존 CI와 BI인 판타지아 부천의 인식조사를 비롯해 새 도시 브랜드에 대한 의견으로 오는 23일까지 부천시 홈페이지 내 설문 게시판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후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정하고 올해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지난 1990년 지자체 최초로 상징 디자인을 도입한 부천시는 기존 판타지아 부천 등이 오래돼 더는 발전된 도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